안녕하세요. 생활스위칭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죠. 저혈압의 위치는 서암뜸이나 수지침, 서암봉 동일하게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 위치가 A13 또는 4, 6, 8, 12, 16 이 위치였는데요. 여성들이 저혈압일 때는 이 위치에다가 F6번을 더 추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혈압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혈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비만은 사실 이 앞에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해오세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앞으로 노출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런지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비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만은 그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라든지 심장병 이런 병들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만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만을 관리할 때는 무조건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건강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자기의 비만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비만도를 알아보시는 방법은 현재 소개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 편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 브로카식 방법이에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브로카식 방법은 자기의 키에서 100을 뺍니다, 우선. 그래서 자기의 키에서 100을 빼서 여기에 0.9를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키가 160cm라면은 160에서 100을 빼니까 이제 60이 되죠. 거기에다가 0.9를 곱하면 54kg이 돼요. 그럼 그 54kg이 몸무게에서 플러스 5.4의 한계까지가 괜찮고요. 또 마이너스 5.4의 한계까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48.6에서 59.4가 되나요? 이 정도가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160cm의 키라면은 한 50kg에서 60kg 정도의 그 위치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60kg 이상이 되면 이제 비만이 되겠지요. 또 50g 이하가 되면 저체중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자, 계산 끝나셨어요? 계산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실 성인들은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의 비만은 대략적으로 복부 비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복부 비만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허리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우선 키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자기의 몸무게가 현재 그 몸무게보다 10kg 이상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량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비만에 실패하는, 비만 그 관리에 실패하는 그 원인을 보면 며칠간 계속해서 굶으신다든가 막 아무것도 안 드시면서 관리를 해서 몇 킬로를 우선 빼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배고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더 많이 드시게 되는, 이렇게 돼서 자꾸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건강도 상할 뿐만 아니라 비만 관리도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건강에 전혀 무리 없이 감량을 하는 그 킬로그램 수가 한 달에 2 내지 2.5kg이에요. 그러니까 10kg을 내가 감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3 내지 4개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운동요법이라든지 음식요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집에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비만 관리를 하시는 방법은 수지요법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수지요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자리를 보겠는데요. 수지요법에서는 그 살을 관리할 때, 즉 비만 또는 찌고 빠지고 모두 다 관리할 때 비장기맥이라는 걸 씁니다. 비기맥이요. 그래서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의 흡수, 그죠? 흡수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먹는 음식 양에 비해서 흡수 능력이 너무 항진되었을 때도 비만이 오고,
또 그 먹는 양에 비해서 운동으로 소모하지 않았을 때도 비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비기맥을 써요. 여기서 이제 그 비기맥에서 F9라는 자리와 F5라는 자리를 우선 서암봉을 이용하는 자리를 손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손을 보시면은 새끼손가락에 이 가운데, 새끼손가락 가운데 선이 비기맥선이에요. 이 비기맥선인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번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의 3절 위에 메디가 F5번이라는 번호가 되고요. 2절 메디가 F9번이라는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에다가 서암봉을 이용하는데요. 같은 색을 이용하셔도 좋겠지만은 서암봉에는 금색과 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이용하시느냐면 이 F9번에는 은색, 그 알갱이가 은색 서암봉이 있거든요. 그 서암봉을 붙이시고 이 F5번에는 금색 서암봉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F5번에 보통 이제 책에는 플러스 이런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F9번에는 마이너스 이런 표시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붙이신 다음에 손바닥에서는 어느 점을 붙이냐면 여러분 A1번과 16번이어서 8번 자리 이제 기억을 하시지요. 배꼽의 자리요. 이 8번과 16번을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가 A12번이에요. 그래서 이 A12번의 그 위치에다가 유색 서암봉, 금색 서암봉을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에 A8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오시고 네 번째 손가락 능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 F19 비장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색 서암봉, 마이너스 무색 서암봉을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장은 플러스 금색을 붙여서 항상 위장이 차여져 있는 것처럼 만들고 비장에는 마이너스 은색을 붙여서 그 영양 흡수가 조금만 되도록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A12 플러스 금색, F19 마이너스 은색, 그 다음에 F5번에 플러스 금색, F9번에 마이너스 은색이에요. 이것은 서암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암봉을 이렇게 이용하신 다음에 수지침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수지침은 좀 침을 놓으실 줄 아시는 분이 이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지침을 이용할 때는 처방의 이름을 비승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승방이라는 자리가 보통 우리가 수지침 번호로는 F1번, F7번, 또 N1번, C의 7번 이렇게 해서 네 자리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네 자리를 쓰시고 나서 제가 보통 상응점을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승방에 상응점을 쓰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 상응점이 어디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빼고 싶은 부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부라든지 허리라든지 팔이라든지 빼고 싶은 부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손에서 조금 전에는 비사법이라는 서암봉요법을 익히셨지만 지금은 손에서 다시 비승방이라는 수지침 위치를 익혀보시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보시면서 비승방 위치를 한번 익혀보시지요. 이것은 침의 방법입니다. 침을 이용하실 때. 자, 역시 여기서 비승방을 쓰실 때는 새끼손가락 끝에서 손톱과 살과 이어지는 정중앙이 있어요. 이 정중앙에서 2mm 내려오는 지점, 이 지점이 F1점이 됩니다. 이 F1점에 침을 하나 딱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모서리 자리가 나와요. 이 모서리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2mm 살 쪽으로 나온 지점을, 이 지점을 선택을 해서 역시 침을 하나 딱 꽂으시는데 이 지점이 N1번이 됩니다. 여기다 꽂으신 다음에요. 자, 아까 F1번에 꽂으셨죠? 그 선에서 쭉 내려오셔서 3절과 2절 선을 서로 연결해서 3절과 2절 사이를 4등분 하십니다. 이렇게 4등분 하셔갖고 2절에서부터 4분의 1 올라가는 자리, 이게 F7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F1번, N1번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3절과 2절을 서로 이어서 4등분 하신 다음에 2절에서부터 4분의 1 올라간 자리, 이게 F7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침을 꽂으신 다음에요. C7번은 어디냐면요. 이쪽 네 번째 내측 능선이 있어요. 내측 능선. 이 능선이라는 건 윗면과 옆면이 모서리면이죠. 그 모서리면에서 3절과 2절을 이어서
3절과 2절을 이어서 딱 중앙 부위. 이게 C의 7번입니다. 자, C의 7번, N1번, F1번, F7번. 이 4점이 비승방의 자리입니다. 이 비승방의 자리를 이용하신 다음에 복부를 빼고 싶으시면은 그 손바닥의 중앙 부위가 복부가 되고, 다리를 빼고 싶으면 새끼손가락 부분이 다리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침을 좀 많이, 다침이라고 그러죠. 많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승방이라는 것을 좌우에 똑같이 놔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요법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서한봉으로 비사법. 자, F9번이 은색, F5번이 금색을 쓰셨죠? 그 다음에 비승방, 수지침으로 N1번, F1번, C7번, 그 다음에 F7번의 위치를 쓰셨어요. 그렇게 서한봉과 수지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 방법에다가 서암뜸을 같이 이용하시면 아주 대단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감량을 하실 때 많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라든가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암뜸요법을 같이 하시면서 비만 관리를 하시면은 피부 노화라든지 주름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쓰면 좋겠는데요. 특히 그 산후에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서암뜸만 이용하셔도 아주 잘 그 비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암뜸요법은 여러 가지 그 비만 관리로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역시 이것도 이 문제가 돼서 비만이 오니까 서암뜸의 위치도 그 비기맥에다가 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기맥에 하시면서 기본이라는 뜸의 위치 아시죠? 이 부분을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손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손을 보시면서 비기맥의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자, 비기맥은 제가 여지껏 새끼손가락 쪽으로만 얘기했지만은 또 엄지손가락에도 또 다른 비기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뜸을 뜨실 때는 침이나 서한봉은 주로 이쪽에서 이용을 하시지만은 뜸을 뜨실 때는 이쪽에 비기맥, 새끼손가락 비기맥에다가 이게 이제 번호가 많지요. 이렇게 번호가 쭉 해가지고 A8, 배꼽 옆에까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번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손의 크기에 따라서 뜸이 뭐 7개 놓아지는 사람도 있고 8개 놓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뜸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놓으세요. F19번까지 올 때까지, 또 이쪽 손가락도 쭉 이렇게 해서 F19번이 올 때까지 놓으세요. 그리고 기본을 가운데 이렇게 놔주시면은 꼭 이렇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쓰는 포크 같은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서암뜸을 뜨시는데, 이때 만약에 복부 비만이 좀 많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뜸을 더 많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비기맥 이쪽으로 이렇게 쭉 뜸을 떠주시고 이쪽으로 뜸을 떠주신 다음에 기본으로 이렇게 떠주세요. 그 음식 먹을 때 쓰는 포크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요. 이제 복부 비만이 많으면 이런 쪽으로 더 추가를 시켜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서암뜸을 하루에 3번 정도를 떠주시면 좋겠는데요. 뜸을 뜨실 때는 공복시에 떠주시면 좋겠어요. 공복시에. 음식을 가득 먹고 뜸을 뜨시지 마시고 공복시에 하루에 3번 정도 떠주시면 아주 비만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암뜸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암 반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반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난 후에 굉장히 그 반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비만 해소를 위해서는 서암 반지를 좌우 3지, 3번째 손가락에 끼워주게 됩니다. 좌우 똑같이 3번째 손가락에 비만을 위해서 서암 반지를 껴주는데요. 여기에다가 반지를 껴주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입맛이 조금 감소가 되지요. 그래서 그 비만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반지요법이 아주 잘 맞으시는 분들은 서암 반지만 이용하셔도 한 달에 2kg 정도의 감량이 된다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신 것이 서암봉, 수지침, 서암뜸, 또 반지요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침을 놓으신 후에 뜸을 하시고 서암봉을 붙이고 또 이제 반지를 끼우시고 하는 이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 쓰셔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요법을 하신다 하더라도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같은 것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 비만일 때 식이요법을 하시라 그러면 무조건 굶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물론 안 먹으면 안 찌죠, 뭐. 그런데 굶는 것을 너무나 많이 심하게 하면 또 원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수지요법에서는 아침과 점심은 충분하게 드시고 저녁을 금식 내지 소식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 좀 어려우니까 소식을 하시는데, 이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은 대체적으로 취침 전 6시간 전쯤에 음식을 전부 다 저녁을 끝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12시에 내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6, 7시에 저녁을 다 끝내시는 것이 그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소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음식이 문제냐, 대체로 이제 지방 같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비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쌀밥이라든지 국수, 또 이제 술이라든지 설탕,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만에 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하시면 아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암봉요법과 수지침요법, 서암뜸요법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서암봉요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비사법이라고 그러는데, 비만 관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F5번의 위치를 아시겠죠? 새끼손가락 가운데 선에서 3절매디와 만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금색 수암봉을 붙여주시고요. 그 밑에 2절 중앙에는 은색, F9번인데 은색 수암봉을 붙여주세요. 이게 이제 비사법이라는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장이 나오는데, 위장의 위치는 자, A1번과 A16번을 이어서 A8번을 치열하신 후에 그거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금색 수암봉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A8에서부터 옆으로 쭉 가고요. 네 번째 손가락 능선에서 내려와서 마주치는 점, 이 점에는 F19번 비장의 위치예요. 이 위치에는 은색 수암봉을 이용하세요. 이래서 이것도 좌우에 동일하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사법, 비만 해소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수지침으로 비만 관리하는 방법이죠. 이거 수지침으로 놓으실 때는 비승방의 위치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비승방의 자리를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익혀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 자, 이 F1점의 위치는 새끼손가락의 손톱과 그 살이 만나지는 앞부분이 있죠. 그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살 쪽으로 2mm 내려오십니다. 여기에 침을 하나 꽂고요. 그 다음에 N1번의 위치는 그 손톱깎이로 손톱을 이렇게 깎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조각 각이 있죠. 더 이상 안 깎아지는 부분, 거기에서 살 쪽으로 2mm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N1번을 이제 치열을 해서 침을 하나 꽂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그 새끼손가락 중앙 F1번을 꽂으신 위치 있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3절매디와 2절매디를 만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3절매디와 2절매디를 서로 이어서 4등분을 해서 이 2절매디에서 4분의 1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F7번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F1번, N1번, F7번의 위치에 그 침을 꽂으신 후에 이 C의 7번은요, 사지 내측 능선입니다. 내측이요. 이 내측 능선을 타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3절과 2절 이 선을 이어서 딱 2분의 1자리가 C의 7자리예요. 자, 그럼 4점이 되지요. 자, F1, N1, F7, C의 7. 어느 것을 먼저 꽂으셔도 괜찮습니다. 꽂는데 뭐 순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곳의 혈 위치에다가 침을 꽂으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복부에 살을 많이 빼야 되겠다. 복부에 좀 살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복부의 위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다침을 한다 그러죠. 침을 좀 많이 꽂는다. 또 내가 허벅지에 좀 살이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이 허벅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많이 뺀다든지, 또 그 팔의 부위가 이 부위가 되니까 좀 여기다가 침을 많이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부위가 빼고 싶은 부위에다가 많이 놓는다는 것이 이제 상응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비승방에다가 같이 추가해서 침을 꽂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침을 꽂으신 후에는 한 20분 정도
있다가 20분이나 30분 정도 있다가 침을 다 빼시게 됩니다. 물론 침을 꽂으실 때는 알코올로 소독을 한다든가 또 뺀 후에는 또 알코올 스펀지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지 침을 이용해서 비만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서암뜸을 이용해서 비만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서암뜸으로 관리할 때는 그 피부 관리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서암뜸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역시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익혀두시기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까요? 자, 이렇게 뜨는 뜸은 이제 비만뜸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조금 전에 침에서 익히셨듯이 이 위치가 이제 F1번의 위치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선이 비기맥선이에요. 그래서 이 비기맥선에다가 쭉 이렇게 서암뜸을 뜨시는데 여기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손의 길이 차이에 따라서 그 개수는 정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저기 하지 마시고 그저 놓아지는 대로 서암뜸을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또 엄지손가락 이 중앙 부분에도 비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서암뜸이 놓아지는 대로 놓으세요.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암뜸을 모아가느냐면 A8번 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A8번 점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이렇게 모아가세요. 이렇게 모아서 비기맥에다가 서암뜸을 뜨신 다음에 여기 기본뜸 있었죠. 여기 임기맥이라고 하는 기본뜸 A선이요. 여기에다가 우리 기본뜸 놓으시는 대로 서암뜸을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제 만약에 복부에 살이 많으면 이 사이사이에다가 하나를 이제 더 추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 팔에 비만이 있다 그러면 팔에다가 더 놓으실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상응 부위는 더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놓고 한 번 뜨는 걸 1회 한 번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회 3회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한 번 다 놓고 이 뜸이 다 식은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또 놓고 이렇게 해서 3번을 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3회 정도를 떠주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복 시에 떠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포만감이 있을 때 서암뜸을 뜨는 것은 비만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하루 3번씩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암 반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암 반지는 좌우 3지에 끼워주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그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있다든지 방광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굉장히 그 비만자가 그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실 때도 더불어서 효과가 있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비만 해소에 우선 중심을 두시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비만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아본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서암봉요법에서 금색이다, 은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또 어떻게 생긴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서암봉이라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서암봉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안에 그 색깔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금색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은색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서로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어느 둘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F9번과 F5번의 은색과 금색을 쓴다고 그랬는데요. F9번의 은색을 쓰라는 얘기는 이 은색 서암봉을 쓰시라는 얘기고요. F9번의 금색을 쓰시라는 건 이 금색 서암봉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암봉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저 같은 색깔, 주로 은색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비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색깔을 섞어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침을 넣으실 때는 침이니까 은색이니 금색이니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서암봉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좌우에 동일하게 써주십니다. 자, 그러면 서암봉요법과 수지침요법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서암봉으로는 F9번이 은색 마이너스, F5번이 금색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A12번이 플러스 금색이 되고 F19번이 마이너스 은색이 돼요. 이게 서암봉 비사법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승방으로는 자, F1번, N1번, C7번, 그 다음에 F7번 이 위치와 본인이 감량을 하고 싶은, 빼고 싶은 부위의 상응 부위를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암뜸은
비기맥 1지와 5지에 있는 비기맥 선과 기본뜸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서한반지는 가운데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이용해도 효과적일 때가 있지만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침 놓고 뜸을 하신 다음에 서한봉 붙이시고 서한반지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다 쓰셔도 좋겠습니다. 간혹 그 비만침을 놓는다 해서 양손에 100개, 400개, 500개씩 침을 꽂는 수가 있지만 이거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많이 꽂지 않아도 이 개수의 침으로도 비승방의 침으로도 충분히 감량이 바람직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익히셔서 올여름에는 아주 멋있는 몸매를 가지고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자,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비만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세상은 좀 불공평해서 살 빠지는 방법만 해주면 어떡해요 하시면서 살찌는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찌는 것이 소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걸로 인해서 허약 체질이 되기 때문에 원기 부족증으로 굉장히 시달리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지요법으로 허약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만 관리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